지금부터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마라톤은 원래부터 스포츠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절박한 심부름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마라톤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42.195km라는 숫자, 완주 메달의 반짝임, 결승선을 통과하는 환호 뒤에는 사실 아주 오래된 전쟁의 냄새와 한 인간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 숨어 있습니다. 마라톤은 단순한 운동 경기가 아니라 기억을 전하는 방식이 바뀌어 온 역사 그 자체입니다. 한 사람의 달리기가 어떻게 신화가 되고 신화가 어떻게 근대의 스포츠로 다시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믿어온 이야기에는 어떤 진실과 어떤 상상이 섞여 있는지 오늘 차분히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무대는 기원전 5세기 그리스로 올라갑니다. 당시 그리스 세계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같은 도시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연합하며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위협은 동쪽에서 밀려오던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미 광대한 영토를 가진 초강 대국이었고, 그리스의 도시들은 규모나 자원에서 상대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아테네는 쉽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긴장과 대립이 결국 전쟁으로 폭발합니다. 우리가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르는 그 충돌의 한 장면이 바로 마라톤이라는 이름을 역사에 새겨놓습니다. 마라톤은 지명이었습니다. 아테네에서 북동쪽으로 떨어진 평야지대, 바다와 맞닿아 상륙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이 마라톤 평야에 상륙해 아테네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아테네는 병력에서 열세였고, 페르시아의 기병과 궁병은 당시 그리스인들이 두려워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아테네는 결전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아테네 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가 마라톤에서 발판을 굳히고 곧바로 아테네로 진격하면 도시 자체가 함락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테네는 병사들을 모아 마라톤으로 나가 맞섭니다. 이때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는 도시가 스파르타입니다.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지원이 절실했지만 스파르타는 종교적 이유로 즉시 출병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테네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한 사람을 보냅니다. 바로 달리는 전달자, 고대 그리스의 전령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를 페이디피데스라고 부르지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전설과 기록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령을 보냈고, 그는 아테네에서 스파르타까지 매우 먼 거리를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 거리는 마라톤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산과 계곡을 넘어야 했고, 길도 지금처럼 정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령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상태로 스파르타에 도착해 지원을 요청했지만 스파르타는 당장 움직일 수 없다고 답합니다. 이 장면 하나만 보아도 고대의 달리기는 스포츠가 아니라 국가의 통신 수단이었다는 점이 선명해집니다. 말이나 배보다 빠르게 소식을 전해야 할 때 인간은 자신의 다리로 국가의 운명을 잇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톤의 핵심 장면, 즉 마라톤 전투가 끝난 뒤 전령이 아테네까지 달려가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외치고 쓰러졌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을 비교적 가까운 시대에 기록한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글에는 아테네에서 스파르타까지 달려간 전령 이야기가 분명히 등장하지만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달려가 승전 소식을 전하고 죽었다는 장면은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작가들이 전쟁의 영광을 더 극적으로 전달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승전 소식을 전한 마지막 달리기가 상징적인 이야기로 굳어졌습니다. 인간이 한계까지 달려 국가의 생존을 알리고 그 순간 삶이 끝났다는 서사는 너무나 강렬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뿌리내리기 쉽습니다. 역사는 때로 사실만으로 남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 사건은 상징이 되고 신화가 됩니다. 하지만 전설이 전설로만 끝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19세기 말 근대 올림픽이 탄생하면서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이상을 되살리겠다는 열망 속에서 사람들은 고대의 영웅적 달리기를 스포츠로 재현하려 합니다. 여기서 마라톤은 완벽한 소재였습니다.
전쟁과 승리, 희생과 메시지, 국가의 운명이라는 드라마를 한 번의 달리기로 압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96년 아테네에서 열린 근대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가 등장합니다.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까지 달리는 코스는 단순한 거리 측정이 아니라 고대 이야기 속 시간 여행처럼 기획된 것이었습니다. 관중들은 한 명의 선수가 아니라 전설 속 전령의 그림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올림픽 마라톤에서 그리스인이 우승하자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스포츠 승리가 아니라 역사의 귀환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의 신화가 현재의 환호로 다시 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이 생깁니다. 오늘날 마라톤 거리가 왜 42.195km가 되었는지, 그 이유가 생각보다 낭만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초기 올림픽 마라톤은 대체로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의 대략적인 거리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 마라톤 코스가 특별한 요구에 맞춰 조정되면서 거리가 42.195km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의 출발과 도착을 특정 장소에 맞추다 보니 거리도 그에 따라 정해졌고 훗날 그것이 표준처럼 굳어졌습니다. 즉 마라톤의 거리는 처음부터 신화의 정확한 거리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 올림픽의 연출, 그리고 관중이 보는 무대의 필요가 겹쳐 만들어진 표준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마라톤이 얼마나 이야기와 제도 속에서 진화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달리기는 전설에서 시작해 근대의 규칙과 표준 속에서 다시 설계된 셈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라톤은 스포츠였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건 전달이었을까요? 정답은 둘 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사 속의 달리기는 생존과 승리를 위한 통신이었고 그 통신이 상징이 되어 스포츠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감동을 느끼는 이유는 단지 힘들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인간이 한계를 넘어 메시지를 전하고 공동체의 운명을 붙잡으려 했던 오래된 기억이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늘 거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끝까지 달린다는 행위는 단순한 체력의 증명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완성한다는 선언처럼 느껴지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라톤은 한 인간의 숨이 끊어진 자리에서 태어났지만 그 죽음이 남긴 메시지는 시대를 건너 살아남아 수많은 사람들의 다리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었던 달리기가 이제는 평화로운 도시의 거리에서 각자의 삶을 증명하는 달리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는 여전히 전해야만 했던 말이 남아있습니다. 이겼다는 말, 살아남았다는 말, 끝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언젠가 마라톤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그저 긴 달리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시대의 긴장과 한 인간의 마지막 숨, 그리고 그 숨이 남긴 역사의 울림까지 함께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